알고 살자 노동 시간입니다. 알고 살자 노동 두 번째 시간으로 상위 10%가 소득의 50%를 먹는 나라 편입니다. 이제는 소수의 당당한 노동에서 모두가 정의로운 노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까지의 소득 분배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48.7%라고 합니다. 이는 같은 해 미국 48.3%, 일본 42%, 영국 40% 등을 넘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양극화입니다.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 분배를 빵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0명이 사는 마을에 빵이 100개 있습니다. 한 명이 12개를 먹고 그 다음 9명이 각각 4개씩 36개를 먹고 있습니다. 결국 10명이 빵 50개를 먹고 90명이 나머지 빵 50개를 먹고 있는 셈입니다. 빵 12개를 먹는 최상위 한 명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4개씩 먹는 그 다음 9명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을을 바꾸고 싶다면 12개 먹는 한 명도 문제지만 4개씩 먹는 그 다음 9명도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위 1%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빵 100개 중 50개를 먹는 상위 10%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소득 분위별 경계소득을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 중 상위 10%는 연봉 6,746만 원 이상, 상위 20%는 4,9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연봉별 근로자 수 분포는 어떨까요? 1억 원 이상 44만 명, 2.9%, 8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 51만 명, 3.4%,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미만 108만 명, 7.1%,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미만 234만 명, 15.4%,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미만 611만 명, 40.2%, 2천만 원 미만 472만 명, 31%입니다. 대략 연봉 7천만 원 내외를 받으면 임금 소득 순위 상위 10%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평균 연봉은 2017년 기준 3,475만 원이며 중위 연봉은 2017년 기준 2,72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대기업 정규직은 평균 6,460만 원이며 중소기업 정규직은 3,595만 원입니다. 이상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상위 10%는 누구인지가 대략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동안 상위 10%라고 하면 소위 재벌의 가족들, 대기업 경영자와 임원들, 부동산 땅 부자들,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만을 상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자료와 통계를 보면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대기업 사무직과 생산직이 상위 10% 내에 큰 비중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자, 배당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임금 소득의 양극화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결국 위에서 설명한 빵 50개를 먹는 10명의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양극화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40%나 50%를 돌파하면 최저임금이 영업과 폐업, 5명 고용이냐, 3명 고용이냐, 풀타임 고용이냐, 파트타임 고용이냐 등을 결정하는 선이 됩니다. 임금은 시급 곱하기 근로시간인데 시급은 최저임금 규제로 강제할 수 있어도 근로시간이나 근로기회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상향이 저임금 근로자 가구의
가계소득 증대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국 최저임금이 5,580원일 때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48.4%였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 36%, 일본 40%, 독일 48%, 영국 49%, 프랑스는 62%였습니다.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소득 50%를 가져가는 상위 10% 사람들의 밥그릇에는 손도 못 대고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악화시켜 을들의 싸움으로 만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안전망 확충이 선행되지 않고 혁신이 따르지 않는 인위적 임금 인상은 의도와는 달리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 10%의 노동과 하위 90%의 노동에는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렇게 큰 임금 격차의 불평등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김군은 144만 원을 받았고 서울 메트로에서 자리를 옮긴 직원은 440만 원을 받았습니다. 광주 기아차 정규직 1억 원, 사내하청 5천만 원, 1차 협력사 4,700만 원, 2차 협력사 2,800만 원의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한국의 노동보상체계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가치를 생산하는 일을 해도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에 의해서 몇 년을 근무했는가의 연공 서열에 의해서 학력에 따라, 성별에 따라 엄청난 격차가 나는 계급사회입니다. 먼저 같은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면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다른 노동끼리도 차이가 너무 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성공한 정치인과 교수 등이 1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요? 국민과 기업들의 예금으로 운영하는 은행원 평균 연봉은 왜 1억 원인가요? 청소라는 일은 그렇게 하찮은 일인가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원청과 1차 하청, 2차 하청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야 하는 일인가요? 다른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라도 그 격차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공공부문, 대기업, 규제산업 종사자와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 소득 상층은 우리의 생산력에 비해 또 각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소득을 얻고 나머지는 과소한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소수만 당당하면서 대다수의 노동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과도한 보호를 받는 존재들에게 대한민국은 따뜻한 온실이지만 나머지에게는 삭막한 시베리아일 뿐입니다. 극단적으로 다른 두 세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성 안의 소수, 과도한 지대가 성박 평민들인 가난한 국민들과 중소협력업체와 미래세대의 결핍과 절망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다른 가치노동, 합리격차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임금과 노동조건의 사회적 기준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국민들 모두가 노력해서 만든 부가가치, GDP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얼마를 받아야 적정한지를 사회적으로 새로 합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각자가 하는 일에 대한 보상체계를 새로 확립해야 양극화 해소를 넘어 노동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규직은 선, 비정규직은 악인가 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